예, 이제 한 번의 질문이 좀 돌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신현국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요양기관인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복지관인 영광문화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문경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관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은 보다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영시설들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신현국 후보님부터 2분 시간입니다. 사회 전달 체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 노인 간호센터라든가 영광문화센터를 시에서 지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간 위탁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원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직영하는 것이 좋으나 위탁하는 것이냐 장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또 공공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면에서 또 운영이 또 획일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위탁, 전문 위탁하면은 전문성이 더 강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뭐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또 뭐랄까 공공성의 결여로 인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다. 그래서 시설별로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견해를 밝혀가지고 단계별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 단계별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영광문화센터 같은 것은 뭐 위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2단계로서 뭐 노인 간호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영진 후보님 2분 드립니다. 예, 원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더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시설 분야를 예비후보 시절에 많이 좀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원장님실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 그 사회복지 시설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 월급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 밖에서 들으니까 공무원들이 부리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핵심입니다. 바로 기본적인 관점에서 우리 문경시청 공무원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에 배속이 되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각 시설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후원에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되면은 후원의 결성을 잘 되어 가지고 다른 시설보다 더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매출액 100억 이상 규모의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 기업들하고 각 사회시설, 복지시설을 후원의 결성을 1 사회복지시설 후원의 결성을 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럴 해저드 부분이 가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윤환 후보님 2분입니다. 네, 사회복지전달 체계 문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사실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광문화센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돈이 듭니다. 이걸 민간에 위탁시켰을 때 같은 돈으로 헌질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면 민간 위탁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민간 위탁시켰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문경세제 유소주택하고 불정동 청소년 수련관을 과거에 관광진흥공단에 하던 것을 시지경으로 옮겼는데 이 원인은 현재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줄 때 유소주택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운영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관광진흥공단에 두게 되면 운영비가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중앙예산 지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위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학력 그리고 처우개선도 같이 연결돼서 앞으로 가능하면 민간 이탈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명윤 후보님 2분입니다. 앞에 세 분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또 역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그 영역 자체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가 강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적입니다. 저는 그래 배웠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 다 죽습니다. 누가 구제해 줍니까? 국가가 다 못 구제해 줍니다. 갈수록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도 앞으로 손을 조금씩 띱니다. 그게 민간 위탁입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됐을 때 거기서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이 처우 상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열악한 분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잠시 미봉책 같은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우리가 하루만 살고 말 일이 아니고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시설 등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 인탁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세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신영진 후보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거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민관협치기구인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라는 질문입니다. 신영진 후보님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복지는 재정이 관건이다라는 또 결론으로 또 귀결이 됩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그냥 모인 겁니다. 사무국에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냥 각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사무국장 자리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존재만 하고 건성건성 행사만 조금 만들어서 진행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에서 최소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인건비나 또는 사업비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무국 자체가 상근 체제로 운영이 돼야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돌아갈 수 있겠죠. 상근 사무국장과 간사 그리고 지자체 예산 플러스 회비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재정이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자리만 돌아가면서 차지하면 건설적이지 못하겠죠. 사회복지협의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강창교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 역할을 초기에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이 관건입니다. 허버 테마파크 수익료에서 사회복지 분야 100억 정도를 배정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윤환 후보님 2분입니다. 네, 민간 협력 네트워크 하니까 좀 생소한 용어인데 민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에서 또 강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자가 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합쳐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하는데 현재 우리 문경시에는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이 52명, 기관이 52개 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아동, 또 청소년, 노인, 여성이 이렇게 해서 6개 국가로 늘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이 협의체가 아주 우리한테는 유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체감행정, 현장행정, 맞춤형 사회복지를 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는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 바로 문경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주동이 되어서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 문경시의 소위 말해서 복지 던전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경시가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민과 간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명윤 후보님 2분입니다. 제가 말주변에 제일 없습니다. 저는 핵심만 얘기합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조직체에 힘을 실어주려면 예산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주든지 직접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법적인 권한을 주든지, 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우리 문경시 차원에서 못 주고 있습니다. 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는 모든 걸 오픈시켜야 합니다. 예산 작업 다 공무원이 합니다. 민간단체 신청 받아서. 저는 사회복지 부분에 관한 예산 작업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문경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 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에 신현국 후보님 2분입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네트워크로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된 거고요. 뜻도 좋고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복지 분야가 민관이 함께해서 장기 분야별로 장기 계획까지 수립하고 실천 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은 유명무실하고 실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결국은 가장 힘이 있는 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협조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인 시에서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주고 예산 지원해줘야 됩니다. 저 신현국을 다시 뽑아주면은 협의체 팍팍 돌아가도록 예산 지원, 행정 지원 몽땅
팍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공통 질문 드린 질문에서는 마지막 6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고윤환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일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고윤환 후보님부터 2분 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부르는 사회복지사, 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청소년복지사 이렇게 해서 약 문경에는 4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업무에는 큰 특징이 수요가 지금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수요에 대응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증원기기 여기에 맞춰서 저도 조직 지단을 해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민간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금년도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는 교육하고 보험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1,12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전화폭력이라든가 실제로 위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발신자가 뜨는 전화라든가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 지금 대도시 같은 데는 공무원들 보면 이 투명이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무 환경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에도 시설에 인력이 비면 즉시 충원을 하든가 대체 인력을 해서 업무 하중에 오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명윤 후보님 2분입니다. 저는 좀 전에 질문 5번에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 문경시 복지 관련 예산 작업할 때 반드시 의견 반영합니다. 반영을 하면 사회복지사분들 처우에 관한 거 분명히 향상됩니다.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근무 환경에 대한 것은 결국 폭력입니다.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총론적인 건 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 강론적인 의미는 저는 처음경찰을 확대 채용합니다. 왜? 일반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 한 명이 있어도 상징적인 의미로 그 주위의 주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 사업소별로, 그 기관별로 우리 시 자체의 처음경찰을 많이 채용해서 순찰식으로 해서 그 사회복지사 관련 분들 업무 보는데 위협을 받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사회복지 업무 사업소를 분명히 발전시킵니다. 독립시킵니다. 왜 독립시켜야 되냐? 내가 볼 수 있는 전공 하나를 봐야지 이 전공에 집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시청에 민원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경륜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개인적인 출장 간 게 아니고 어디 영농지원 갔습니다. 영농지원 좋죠. 사업소로 독립시키면 영농지원 빼겠습니다. 왜? 사업소는 그 업무 독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업무 사업소로 분명히 독립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구 후보님 2분입니다.
결국 사회복지 업무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게 종사하는 중심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해야만이 복지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사회복지사가 이제 6년 정도 분야에서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아주 우리한테 다시 말해서 탁상이 공격하고 체감 현장 행동, 맞춤형 사회복지 하나 아주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만한 사회복지 협의체가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예, 게다가 임금 공무원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하나 한 단계 이 업그레이드 운영하는 시설은 더욱더 좀 앞으로도 뭐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없는 지키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에 간에 상징적인 긴밀하게 복지를 시장으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50명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나온 3월 나왔거든요.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은 뭐 6개월 내든 1년 내에 사무관 과장 진급 하나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복지직이 50명이 됐고 또 복지사 전체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런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복지직 사무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모든 분야의 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시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해서 처우 개선이 되고 그 처우 개선이 결국 복지 분야의 업무 개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진 후보님 2분입니다.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원년이 언제일까요? 제가 국무총리실에 재직할 때 저는 로또 복권 다들 아시죠? 로또 복권에 관한 법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총리실 경제조정관실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로또 복권 수익금이 1년에 9조였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제가 먼저 만날 때 배웠던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공무원들이 7,000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4번에 걸쳐서 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워크숍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인 건의사항이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10,000명 정원시켰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한민국에서 제가 10,000명 정원시켰습니다. 어떤 부분보다 바로 공무원들 인원이 늘어나면서부터 사회복지 원년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죄송합니다. 시간에서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방송 부분을 사원할 수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신경 부장님 다시 말씀 좀 계속해 주시죠. 사회복지 원년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됐습니다. 이거 정도면은 제가 전국에 계신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제가 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박수를 안 치시네요. 우리 시에서 최근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문경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정되어졌습니다. 이 조례대로 시행하면은 공무원 급여의 95% 정도 임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0% 이상은 줘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80% 수준입니다. 문경은 어떻겠습니까? 문경 재정자력도 열악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재정이 관건입니다. 재정 꼭 확보해서 복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진행에 소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최 측에서 다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또 양해해 주신 우리 후보자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숨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선거를 옆에서 보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선거가 전쟁 같다는 느낌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실제로 후보자님들께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뭐 옛날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도 죽고 사는 문제이긴 했지만 나름 상호 존중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 후보자님을 칭찬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어느 후보를 칭찬을 할 것인지는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강명윤 후보님께서는 신영국 후보님, 그리고 신현구 후보님은 신영진 후보님, 신영진 후보님은 고윤환 후보님, 고윤환 후보님은 강명윤 후보님을 칭찬하도록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 순서가 강명윤 후보님 순서이기 때문에 강명윤 후보님부터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시간은 30초지만 뭐 40초, 45초까지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제한 특별히 드리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먼저 강명윤 후보님께서 신현국 후보님의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영국 후보님에 대해서 언제 존경을 했냐? 구두에 대한 제 일반적 개념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구두는 바닥이 딱딱합니다. 구두는 더 딱딱합니다. 그 개념을 제가 신영국 후보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 구두를 보고 놀랐습니다. 물렁물렁한 스펀지 구두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전 그때까지 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야 저도 역시 밑에 스펀지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 덕분에 저는 선거운동원 아주머니들 한 명도 안 쓰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장님 안 쓰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안 쓰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합니다. 이 제 혼자 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신영국 후보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좀 토론회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현국 후보님께서 신영진 후보님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영진 후보를 칭찬하기 앞서서 우리 강명윤 후보 또 뭐 저한테 후배되지만 후배님의 칭찬을 받고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감사하기도 감사합니다. 더 잘하라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진 후보는 저하고 같은 평산 신가에다가 또 제가 또 나이도 훨씬 많고 또 학렬로 보면 제가 할아버지 학렬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시장 할아버지 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부지런하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안을 보고 설명할 때 논리 정연하고 한데 제가 나이도 한 20년 이상 많고 또 할아버지인데도 어떨 때 때로는 가슴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또 진취적이고 또 부지런하고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박수 소리도 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영진 후보님께서 고윤환 후보님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윤환 후보님을 칭찬하기 전에 우리 시장 할배께서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서 보고 사석에서는 제가 꼭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시장 할배요, 식사는 하고 다니세요 라고 꼭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을 올리고요. 고윤환 후보님을 제가 서울에서 재경 문경 출신 공무원들 문공회 회장이셨고 저는 그때 이제 고윤환 후보님께서 행안부 국장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총리실에서 사무관이었고요. 제가 자비로 영국 유캐슬에 박사과정을 갔습니다. 총리실을 휴직을 하고 참 돈이 없었는데요. 문공회 회원님들을 일일이 모아서 고윤환 후보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신 시장,
영국 가서 우리 폐강도시 잘 보고 오시게라고 회원 문공회 회원님들의 성금을 모아서 200만 원이라는 큰 거금을 주셨습니다. 참 가슴이 따뜻하시고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국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배님, 인생의 멘토로 삼아서 선배님이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칭찬 마지막 이제 고윤환 후보님께서 강명윤 후보님 칭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신영인 후보님이 또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제가 강명윤 후보님을 참 보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강명윤 후보님이 직장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저한테는 늘 강명윤 후보가 늘 신경이 쓰여서 좀 행정을 좀 더 바르게 하고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명윤 후보께서는 정의파입니다. 정의파. 항상 진솔하고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또 굉장히 우직하게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같이 오늘 이렇게 즐거운 토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회를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다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님들께서 내 이런 공약도 있는데 아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못하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2분씩 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함께 마무리 멘트까지 마지막 지지 호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현국 후보님 순서부터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시간입니다. 신현국 후보님 2분입니다. 예, 오늘 소중한 시간 됐고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1등 농촌도 만들어야 되고 내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도 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써야 할 돈은 많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 분야의 예산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비율을 떠나서 이제 예산 편성이고 모든 과정에서 이 경제 못지않게 복지 분야가 대등한 차원에서 이 복지 분야를 우리가 문경시의 경우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 공약에서 무상급식을 가감하게 확대 적용하겠다 했고 또 어르신 또 장수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준다면은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고 또 편성하고 또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복지시에서 아까 65점 제가 70점 줬지만은 제 임기 내에 90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분야에 꼼꼼히 챙기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신현국에게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은 문경의 2015대 또 경제 문제, 농촌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에 특별하게 관심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진 후보님 2분입니다. 예, 오늘의 토론회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 복지 분야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제 핵심 공약을 한두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의 공약집을 가정에다 배달되었을 겁니다. 제 복지 분야의 핵심은 어르신 행복마을 만들고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무상급식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하도 배를 불러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저의 핵심 공약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시대에는 석탄을 그리고 아들 시대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우리 문경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30일 저는 이미 영국계 투자은행 대본시어 캐피탈과 호계 평산네제가 1,200
1200억 투자유치 체결을 주도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 당선되면 4년 임기 내에 반드시 첫삽 뜨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기업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안 되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대기업 문경이 가장 최적지입니다. 17만 도시에서 7만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시간 없습니다. 다른 후보님보다 저는 접습니다. 앞길이 구말립니다. 문경 반드시 살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 유치에 산을 걸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2월 달까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SK 부사장님들 8번 만나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시장 당선되면 꼭 문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기업 신영진이 유치해서 20만 도시 만들고 시민 여러분께 박수를 받고 더 큰 꿈 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윤환 후보님 2분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안전한 복지도시 문경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농가소득 2배 늘리기를 통해 부자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점촌 도심을 완전 재개발하고 재래시장을 살려서 경제가 살아나는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스포츠, 문경세제를 활용해서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서 교육용품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국립 아리랑 문화센터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해서 문경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 문경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경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저 고윤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문경 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명윤 후보님 2분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지 서민입니다. 서민이 잘 살아야 돼요. 두 가지 표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16일까지 모전동에서 함창으로 빠져나간 세대 및 가본수가 65세대에 127명입니다. 그리고 문경시 전체에서 함창으로 동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달까지 빠져나간 인원이 죄송합니다. 97세대 251명입니까? 1명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 좋습니다.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하기 어려운 것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좀 달리 합니다. 하기 쉬운 것부터 합니다. 하기 쉬운 것부터. 그러려면 복지란 약자와 강자가, 다시 말해 약자가 어려운 세대의 가정에서 공부를 해서 기득권층 강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적인 의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창 큰 애들 기죽이면 안 됩니다. 공부하게 하려면 음식부터 먹여야 됩니다. 모든 생각의 가치관은 건강한 80%가 먹는 음식에도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경시에서만 생산되는 농축 임산물을 점천농업 경매를 통해서 각 학교를 공부합니다. 냉동 차량으로. 그리고 이 학생 수도 2013년도에는 초, 중, 고등 8,112명입니다. 아까 급하게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는 초등학교 3,299명, 중학교 2,304명, 고등학교 2,509명입니다. 근데 올해는 초등 3,181명, 중학교 2,202명, 고등학교 2,47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해야 되지 안 빠져나갑니다. 조금만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학생들을 공부시키려면 사회적 지원해줘야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돈을 벌어서 애들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쉽지 않아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이 잘 사는 환경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좀 시간을 좀 더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돼서 예,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벤트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이벤트 드리기 전에 예, 우리 방청객 여러분 예, 너무 경청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든 지지하지 않는 후보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아마 지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박수 한번, 손 따뜻하게 한번 네 분 모두 좀 잡아주시고 예,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마음이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 마지막 있기 전에요. 네 분의 후보님들 정말 많은 이야기, 고견 들려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예, 자리에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깜짝 이벤트입니다. 우리 강창규 회장님, 이민숙 대표님 앞으로 좀 단상 위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가 모두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예, 도자기 너무 좀 이렇게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공부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책을 4권 똑같은 책을 복지에 관한 주제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모셔서 두 분씩 이민숙 대표님 왼쪽에서부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예, 책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 8시 30분 예정된 시간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후보자님들 따뜻하게 손 한번 악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6.4 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깜깜한 길 조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